생명이 탄생하고 어우러져 살아가기 위해서는 6개의 원소들의 조화로 이루어집니다. 오케스트라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요소들이 어우러져 하나의 소리로 한 무리를 이룬 것이야말로 만물의 근원이자 연주자로서 그리고 관객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케스트라의 연습 과정과 그 안에서 움직이는 단원들의 움직임은 여러 요소들의 화학작용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러한 과정들을 6개의 요소, 불, 물, 나무, 금, 바람, 흙으로 표현하여 그들만의 특성을 보여줄 수 있는 영상과 음악으로 프라임피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케스트라는 여러 색, 정말 거의 100명에 달하는 여러 솔리스트들이 모여서 큰 챔버 뮤직을 하는 큰 앙상블이죠. 목관악기, 금관악기, 현악기, 타악기, 또 간혹 건반악기까지 여러 모든 종류의 솔리스트들이 모인 집합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라임 필하모닉은 굉장히 여러 색깔이 있어서 무지개? 어떨 때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여러 색깔을 되게 구현하는 오케스트라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리허설하면서 제가 오케스트라 단원들에게 여기는 어메이징 오케스트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많은 연주를 하고 많은 지휘자를 만나고 또 여러 장르의 연주를 모두 소화하잖아요. 그래서 단원분들이 정말 많은 지휘자나 어떤 곡이 와도 굉장히 순발력과 집중력이 대단들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라임 필하모닉은 여러 색깔을 가진 오케스트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휘봉의 무게는 일단 음악에 따라서 다른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뭐 무거운 음악, 가벼운 음악 혹은 작곡가에 따라서 표현하는 또 곡마다도 다르고요. 근데 혹시 이거를 다르게 질문을 제가 대답할 수 있다면 좀 컨디션이 그런 날도 있을 거고 단원들의 컨디션에 따라서 지휘자도 똑같이 반응하기 때문에 근데 무겁게 지휘봉을 들다가도 또 단원들과 지휘자 간의 음악적인 교감이 느껴지면 리허설을 하면서 음악 치료가 될 때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휘봉의 무게는 음악에 따라도 다르지만 연주자 서로 간의 컨디션에 따라 다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싼 받자예요. 악기 값에 비하면은 얼마 안 하는데, 뭐 시중에 플라스틱으로 된 뭐 3,000원짜리부터 제가 알고 있는 가장 비싼 지휘봉은 한 30만 원 정도 하는 게 있는데, 정말 비싼 거고요. 저는 10,000원짜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까 했던 질문의 연장선인데 오케스트라 단원들하고 지휘자 간의 음악적인 리허설을 약속해서 연주까지 쭉 오면서 어떤 음악적 텐션이 쫙 끌어올려서 모든 음악에 클라이맥스가 있잖아요. 그 클라이맥스에서 한 번에 우리가 정말 딱 뭔가 우리가 추구하는 음악이 만들어졌을 때 그럴 때 불꽃이 터졌다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행복하고 감사하죠. 일단 원하는 사운드가 만들어지면 그 음악에 빠져 있으니까 정말 음악이 감사하고 좋구나 느끼기도 하고 또 내가 요구하는 대로 같이 호흡하고 그런 소리를 내주는 연주자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듭니다. 프라임필 오케스트라는요, 제가 40대 초반에 귀국하자마자 꽤 오래 한 6년 정도 되게 많은 시간을 보낸 저희 한국의 첫 오케스트라여서 어떻게 보면은 저를 한국 무대에 이렇게 많이 만나게 해준 되게 감사한 오케스트라이기도 하고요. 또 프라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정말 많은 장르의 공연을 하는 오케스트라여서 저도 많이 배웠고 또 이 오케스트라에서 연주자들과 정말 좋은 음악적인 친구도 생겼고 또 많은 연주자들을 또 만나게 되면서 제가 한국에 빨리 적응할 수 있게 해준 고마운 오케스트라입니다.
첼로는요, 음, 많은 사람들이 좋아서 시작했다, 뭐 어디서 봤는데 반해서 시작했다. 저는 절대 그게 아니고, 사실은 저는 어머니가 시켜서 어릴 때 그냥 시키면은 해야 되나 보다 하고 생각하고 그냥 하다가 한 중2 때쯤 이제 음악이 너무 좋아지기 시작해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열심히 하기 시작했죠. 사실 제가 외국에서 아기 때부터 살았는데 이제 저도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군대를 갔다 왔어요. 군대를 갔다 왔는데 처음으로 한국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는 거였는데, 군악대를 나왔는데 연주를 많이 하게 됐죠. 근데 한국 생활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대하자마자 프랑스로 돌아갔는데, 한국에서 너무 살아보고 싶어서 다 접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우연히 이렇게 여기저기 객원 나가다가 프라임에 객원 나오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2년이 돼가지고 오디션 보고 들어와서 지금까지 7, 8년째 하고 있어요. 있죠. 정확히 2017년 교향악 축제 때 카셀라 심포니 입원을 했는데, 되게 긴 심포니예요. 너무 멋있는 심포니인데 그 마지막 악장에 에필로그라는 부분이 있는데, 4악장 끝나고 나오는 5악장 같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7분 동안의 빌드업 할 때, 연주할 때 막 눈물 참고 연주했던 그 기억이 있고, 되게 재밌는 게 아직도 그 심포니를 듣고 싶어서 들으면은 딱 그 순간은 항상 그 연주 때 똑같은 감정이 항상 그런 밀려오는 게 있어가지고 되게 마음에 깊이 담고 있는 약간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사실은 음악에 미쳐있는 사람이어서,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는 외국에 살았어도 할 수 없이 한국 가요를 좋아했기 때문에 어릴 적에는 꿈이 가수였어요. 그래서 되게 오랫동안, 지금도 기회가 되면은 노래하는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스페인에서 살았기 때문에 가수가 될 수 없어서 컴퓨터로 제 노래를 만들고 녹음을 하고 이런 취미를 갖고 있어서 노래도 많이 만들고, 최근에는 오케스트라 음악 같은 거 작곡해서 영화 음악 같은 것도 작업하고, 광고 음악 같은 것도 작업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취미로 영상 취미도 있어서 영상 찍는 것도 좋아하고, 유튜브로 또 코로나 때 방송을 좀 했고요. 믹싱 엔지니어로도 활동을 좀 했고요. 저희 프라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요, 제가 다니는 오케스트라여서 말을 하는 건 아니고 정말 유연한 오케스트라예요. 저도 한국에서 많은 오케스트라도 다녀봤고, 그 다음에 외국에서도 많은 오케스트라랑 연주를 해봤는데, 진짜 저희만큼 이렇게 유연한 오케스트라는 없는 것 같고, 우리나라에는. 그리고 다양한 장르도 많이 소화낼 수 있는 오케스트라여서 너무 좋고요. 그리고 분위기가 매우 좋아요.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분위기 오케스트라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분위기가 좋아야 좋은 음악을 만들 수 있는 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 음악을 전공하셔가지고 플루트 전공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친구가 같이 배워보고 싶다고 해서 같이 취미로 배우다가 어느 순간 제가 너무 친구보다 월등하게 잘하게 돼서 전공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또 부는 모습도 너무 예뻐 보이고, 그리고 악기 소리도 너무 예쁜 것 같아서 전공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금으로 된 악기를 되게 많이 쓰는데, 유럽에서는 아직도 실버로 된 악기를 되게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게 제 생각에는 좀 음색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실버랑 골드 사이 중에서는. 최근에 노들섬에서 오페라 까르메를 했는데 너무 춥고 너무 바람이 많이 불어서 악보가 계속 넘어가서 막 계속 잡고 막 엄청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어서 그게 제 기억에 남습니다. 프라임필은 제 생각에 여러 방면으로 우수한 그런 오케스트라인 것 같은데요. 오페라도 할 수 있고 뭐 성악과 같이 아리아도 너무 잘하고 그리고 심포니도 다 모든 방면에서 다 잘 연주할 수 있는 그런 단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오셔서 연주 오셔서 한번 감상해 보시면 매력에 푹 빠지실 겁니다. 중학교 때 학교에서 오케스트라가 생겼는데 악기를 고르라고 이렇게 쫙 펴놨었어요. 네, 그 중에 가장 작은 악기를 골랐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가장 조그맣고, 예. 2020년도에 교향축제에서 쇼스타코비치 11번 연주했던 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1악장에서 트럼펫이 한 1분 정도 혼자 솔로를 하거든요. 굉장히 그 솔로가 기억에 남고, 그 다음에 4악장에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이 브라스가 연주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이 마우스피스는 제가 직접 만든 마우스피스입니다. 예. 굉장히 마우스피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 그런데 한국에는 이렇게 제작하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 외국에서 이렇게 가지고 와야 되는데 종류가 뭐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되기 때문에 연주자가 이렇게 좋은 마우스피스를 고른다는 게 참 힘든 일인데,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이거를 만들면서 직접 제가 테스트도 하고 굉장히 그 좋은 연주에 가깝게 이렇게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많이 비싸나요? 많이 비싸진 않아요. 예. 어떻게 제작이 돼요? CNC라는 기계에서 제작이 되는데요. 일단은 제가 컴퓨터로 이 상상해서 도면을 그려요. 그래서 실제로 그 기계에다가 이 소재를 넣고 기계를 돌려서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항상 그런 생각을 하죠. 이론과 실체는 다르다. 네, 이렇게 만들면 잘 소리가 날 것 같은데 또 막상 만들어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고, 네, 그렇습니다. 우선 트럼펫은 종종 곡의 서두나 중요한 주제를 연주할 때 많이 연주가 되는데, 뭐 그런 시작 혹은 또 정점을 찍는 클라이막스, 오케스트라가 긴장감이 고조됐을 때 트럼펫의 어떤 그 힘찬 소리로 또 극대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 이 매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프라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사랑하는 관객 여러분,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과 변함없는 응원이 우리 오케스트라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매번 공연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음악의 순간들, 여러분 마음 깊이 울림을 남기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뜨거운 사랑과 응원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아버지부터 제 친남동생까지 모두 클래식 타악기를 전공하고 현재 연주하고 있는데, 저는 비교적 늦게 악기를 시작했고,
팀파니라는 것은 따로 팀파니를 먼저 전공하는 것이 아니고 클래식 타악기를 전공하게 되면 마림바, 스네어 드럼, 팀파니 등 여러 클래식 타악기를 다 다루게 되는데요. 그 중에 저는 학생 때부터 팀파니를 연습하거나 연주할 때 노래하듯이 소리를 낼 수 있고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게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악기라서 팀파니의 많은 매력을 느끼고 지금까지 가장 좋아하는 악기로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타악기는 부피가 일단 전체적으로 다 큰 악기들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탬버린이나 트라이앵글 같은 이제 액세서리 종류의 악기들은 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많지만 팀판이나 베이스 드럼 등 큰 악기는 그곳에 있는 악기를 써서 연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떤 소리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항상 튜닝키라든지 말렛을 다양하게 가지고 다니든지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그냥 세 벌만 추려 와봤는데요. 이렇게 펠트로 이루어진 말렛은 기본적으로 고전 이후의 낭만 시대부터 많은 사용을 하게 됐고, 이 가죽이나 이게 나무에 살짝 가죽을 덧댄 이 말렛들은 고전이나 이런 시대의 팀파니를 칠 때 주로 사용하는데, 그 이유가 그 시대 때는 이제 근음 위주의 팀파니 연주를 많이 한다든지, 그리고 음정이 지금은 페달로 팀파니가 음정을 조절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때는 이제 쿠어벨 파우케라고 이렇게 돌려서 음정을 조절하기 때문에 음정 조절이 쉽지 않았고, 그 다음에 그 팀파니가 개량이 되기 직전에 이제 팀파니들은 울림이 크지 않아서 현대 팀파니에서 고전이나 그 시대 팀파니를 연주를 할 때는 이렇게 우드나 뭐 레더 같은 말레를 써서 조금 드라이한 소리, 그 시대에 맞는 소리로 연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군포문화예술회관에 상주하면서 저희가 기획해서 연주하는 브런치 콘서트를 할 때마다 고정적으로 많은 분들이 저희 연주를 찾아주시곤 하는데요. 그 브런치 콘서트 외에도 프라임필에서 자체적으로 여러 테마를 가지고 기획하는 연주들이 많은데, 항상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연주 일정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많은 연주를 찾아주시면 저희도 좋은 소리로 좋은 음악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원래 첼로 전공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학 시절에 저는 이제 다양한 공연들을 보고 느끼고 어떻게 많이 표현을 하느냐에 대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그게 공연 기획의 시작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공연 기획 일은 행정 그리고 연주 그리고 직업의 그런 모색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행정 같은 경우에는 차가운 머리로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하고, 그 다음에 연주자 같은 경우는 좀 따뜻한 그런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선율을 연주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기획자 같은 경우에는 그 두 가지를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포용적인 능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획의 일이 정말 힘든 일이구나, 이것을 다 조율해서 하나의 작품으로 피워낼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해야 하는 그런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공연 기획 같은 경우에는 저는 대지로 표현한다고 하면 제일 기본의 바탕이 되는 흙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흙 같은 경우에는 모든 생명과 모든 식물 그리고 동물들의 기본이 되는,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존재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없으면 태어나지도 않고 피어나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공연 기획 또한 피어날 수 있는 그런 양분을 주는 그런 직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프라임필은 앞으로도 좋은 기획과 좋은 연주로 관객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단체로 기억이 될 거고, 계속 연주가 될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셔서 재미있는 공연 관람해 주시고,
그리고 연주자도 있지만 저희 기획 파트도 뒤에서 백업을 할 수 있는 이런 다재다능한 그런 능력을 가진 기획 파트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분들을 위해서도 박수를 보내주시면 더 좋은 연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전공은 오케스트라에서 가장 큰 악기인 콘트라베이스라는 악기입니다. 오케스트라 내에서 이제 콘트라베이스를 연주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총무라든지 이런 행정적인 일에 대해서 따로 했던 것은 아니고 학생 때 잠깐 도움이 필요할 때 일손을 도울 정도로만 썼었는데 프라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다니면서 옆에서 다른 총무분들이 하시는 걸 보고 좀 있었는데 당자님께서 한번 부르셔서 제의를 하셔서 하게 됐습니다. 결국엔 총무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람을 여러 명을 동시에 대해야 돼요. 한 부서 내에서 3, 4명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연주자가 적게는 40명, 많게는 60, 70명까지 되는데 거기서 어떤 일들이 있거나 아니면 불만 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어려운 점이 있으면 총무를 거쳐서 가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어려움을 토로할 때 그게 감정적으로 표현하실 때가 있어서 그런 걸 때는 좀 어려움이 있죠. 그리고 반대로 사무실에서 이제 어떤 일을 진행해야 되는데 연주자들도 이제 연주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 일을 빨리빨리 해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저는 이제 양쪽 상황을 다 알기 때문에 빨리 진행돼야 되는지를 알지만 푸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푸시를 하지 않자니 이 진행이 안 될 것 같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조절을 좀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렵죠. 그리고 음악 하시는 분들이 일반 직장인 분들보다는 조금 감정 기복이 있으세요. 감정을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오는 좀 어려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연주가 오케스트라 입장에서는 매번 라이브거든요. 그래서 다르게 표현하면 매번 새로운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했던 걸로 똑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새로운 이슈들이 생기게 되고 그 안에서 이제 조율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연주회를 찾아와 주시는 관객분들은 사실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이 항상 쉽거나 재밌지만은 않아요. 관객분들 입장에서 보실 때는 예술을 하기 때문에 재밌지 않을까? 그 과정이 항상 즐겁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저희들은 이게 일이고 또한 이게 저희의 본업이기 때문에 단순 즐거움을 추구하기보다는 완벽성이나 완성도를 또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관객분들이 오셔서 즐거워해 주시고 즐거워하는 그 모습들을 표현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럴 때 좀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연주회 때도 어떤 분들은 관객석에서 방해를 하기 싫으셔서 작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저희들은 이제 그분의 마음을 이제 알지를 못해요. 저희는 객석을 무대에서 보기 때문에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을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움직임, 작은 손길 이런 건 잘 볼 수가 없어서 조금은 더 과장되게 표현을 해주시면 연주자 입장에서는 더 빨리 확실하게 알 수 있고 또한 그게 힘이 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연주장이든 그 외에서든지 간에 관심을 더 보여주시는 게 연주자들한테는 가장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는 전공을 트럼본을 했고요. 근데 왠지 대학교 다닐 때 박원 선생님을 만나갖고 박원 선생님이 83년도 그때 강림 압구정에 있는 강림교에서 지휘하실 때는 그 편곡시갖고 사보를 맡기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보를 해주다 보니까는 박원 선생님이 그 세종문화관에 도녀소득교학단을 창단해 시키면서 그 악보계로 추천을 받았고 들어왔습니다. 이제 사보를 하다 보면은 이제 어떤 게 옛날에는 그 사보가 악보 상태가 나빠갖고 그런 거 이제 이게 돈지 된지 그 잘 구분이 안 됐대. 그런 거 있고 또 이제
여러 파트가 같이 데뷔주로 나올 때 그런 거였었죠. 그런 거 별로 없었는데요. 이 한 번은 이제 콘트라베이스가 이제 연주하는데 합주곡을 하는데 이래서 저기 E 메이저인데 앞으로 3으로 하다 보니까는 저기 그 솔로 현을 갈아 끼면 F가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장기도가 된다고. 그래서 해다가 그 실수적이 돼갖고 다시 3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좀 처음 겪은 거죠. 그리고 악기에 대해서 모르다가 더블 베이스는 저기 그 솔로 현을 끼면 장기도가 올라간다는 걸 알아갖고 그렇게 했습니다. 원래 이제 악보기 하면서 편곡을 배워보고 싶었는데 여건이 안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김희조 선생님이나 또 그 장일란 선생 같은 분들 편곡이 너무 좋아갖고 그게 저도 이제 그쪽으로 많이 좀 했죠. 기획하신 분들은 저보다 기획하신 분들이 더 많은 저기를 고민할 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가 악보 같은 경우는 남들보다 이제 좀 저기 그 악보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죠. 그리고 좀 어려운 게 있고 그래서 이제 서로 이거 좀 약간 감정을 약간 다스릴 줄 알고 차분하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프라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1997년 2월에 능동 소재한 그 유니버설 발레 센터가 있는 리틀 엔젤스 예술회관에서 창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로 27년이 된 오케스트라고요. 창단 배경은 그 당시 유니버설 발레단의 문은숙 단장님께서 발레를 전문적으로 좀 하는 오케스트라를 좀 찾았는데 저희하고 저희 창단 취지하고 잘 맞았기 때문에 저희가 문 단장님의 배려로 리틀 엔젤스 회관 내 연습실과 사무실을 제공받아서 창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케스트라는 주로 그 당시에 심포니나 전문 클래식 음악을 위주로 하는 오케스트라도 많이 있었지만 그 극장 음악을 전문으로 하는 오케스트라가 없었기 때문에 그 틈새 시장이라고 할까요? 그런 방안으로 이제 저희 오케스트라를 전문화시키는 취지에서 오케스트라를 만들게 되었고요. 그 당시 그게 그야말로 저희에게 공연을 의뢰하는 많은 오페라단, 발레단들의 니즈하고 부합이 돼서 저희가 창단 초기부터 많은 공연 의뢰를 받고 그래서 오늘까지 그 전통과 그 역사성을 가지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민간 오케스트라의 한계가 재정 지원이 지방자치단체나 기업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그야말로 자생적인 자구력을 통해서 수익 창출을 해야 되는 그런 태생적인 한계를 갖고 있는 단체다 보니까 저에게 주로 주 고객이라고 할까요? 하는 데가 뭐 국립예술단체 또 전국에 소재한 문화예술회관 이런 쪽에서의 공연 의뢰를 저희들이 많이 받고 그것이 저희의 주 수익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들에게 요구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예를 들자면 오페라, 발레, 뭐 문화예술회관에서 기획하는 기획공연 이런 공연들에 저희가 수준 높은 반주라고 하면 반주, 협업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해서 그분들이 추구하고자 하는데 완성도를 저희들이 더 높이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체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프라임 오케스트라는 특히 이제 2000년도에 군포라는 소도시에 문화예술회관의 상주단체로 저희들이 상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그 지역의 문화예술단체 상징적인 그런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군포 시민들을 위한 문화적인 양질의 공연 문화를 제공하는 그런 의무감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째는 저희 오케스트라가 관객들의 그 요구에 눈높이에 맞는 그 질적인 향상, 다시 말하면 역량 강화를 통해서 찾아오시는 우리 시민들과 관객 여러분들께 좋은 공연을 제공하는 것이 저희의 1차적인 목적이고, 또 우리가 지역에 상주하다 보니까 지역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형 그런 공연도 저희들이, 예를 들자면 우리 가곡 싱어롱이라든지 또 합창 대축제라든지 이런 다양한 공연을 통해서 시민들이 저희 오케스트라와 함께 참여해서 하는 참여형 그런 공연들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관객 개발을 위해서, 예를 들자면 요즘에 유행하는 시네마 콘서트, 뭐 지브리 콘서트라든지 디즈니 콘서트라든지 관객들이 좋아할 만한 다양한 공연들을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그것을 제공함으로 해서 관객 개발을 통해서 또 우리 군포시는 비록 소도시지만 문화적인 그런 수준 높은 문화도시가 되는데 저희들도 일조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뭐 군포시의 시민들이나 또 그 밖에 전국의 프라임을 사랑하시는 많은 관객들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 민간 오케스트라라는 그 이제 어려움 때문에 지금까지는 다양한 공연을 좀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이 위축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올해를 보내고 내년에는 지역 대표 예술단체라는 그 문화관광부의 역점 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신청이 돼서 선정이 된다면 그런 기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그런 수준 높은 기획 공연들을 많이 저희들이 기획을 해서 앞으로는 지금까지 위축됐던 것들을 좀 벗어버리고 그야말로 뭐 다양하고 또 수준 높은 공연들을 저희들이 제공해서 그분들에게 사랑받는 오케스트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